2026년 현재 전 세계가 AI에 미쳐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 패권이 느껴지죠.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은 미국이다. 맞는 말입니다. 반만요. AI라는 자동차를 굴리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의 이름은 HBM, 고대역 폭 메모리. AI 칩이 아무리 좋아봤자 이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갖다 주지 않으면 수천만 달러짜리 GPU는 그냥 비싼 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연료를 누가 만드느냐? 전 세계 HBM의 90% 이상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지구상의 AI 연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미국에도 마이크론이라는 세계 3위 메모리 회사가 있지 않나? 왜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자기 나라에서 못 만드는 거지? 여기에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4 경쟁에서 탈락한 범인은 경영 실수도 아니고 투자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접착제였습니다. 칩과 칩을 붙이는 기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접착 방식의 차이가 수십조 원짜리 시장의 승패를 갈라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HBM이 뭔지 정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꽂혀 있는 램, 그거 아시죠? 데이터를 잠깐 저장해뒀다가 CPU에 전달해주는 부품입니다. HBM은 이 램의 AI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일반 램이 왕복 2차선 시골도로라면 HBM은 편도 12/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한 번에 실어 나르는 데이터의 양이 차원이 다른 거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챗 GPT 같은 AI 모델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GPU, 그러니까 AI의 두뇌가 아무리 빨라봤자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갖다 주지 않으면 두뇌가 빈손으로 앉아서 놀게 됩니다. 슈퍼카 엔진을 달아놨는데 연료 호스가 빨대만큼 가늘면 차가 제속도를 못 내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공급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이 두뇌를 설계하고 대만이 두뇌를 생산하고 한국이 연료를 만듭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AI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에서 미국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연료, 즉 HBM을 자기 나라에서 충분히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요. 미국에도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D램 시장 3위,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HBM에서는 한국 두 회사에 비하면 맥을 못 추고 있었죠. HBM3 2세대까지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고작 5에서 10%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이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론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HBM4라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기술을 갈고 닦아 엔비디아의 첫세대 AI 칩 루빈에 자사 HBM4를 납품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이 등장합니다. HBM4는 이전 세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아래에 베이스 다이라는 작은 두뇌가 추가됐습니다. 메모리 더미 아래에 교통 정리를 담당하는 미니 컴퓨터를 하나 심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칩과 칩을 붙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이전까지 HBM은 레고 블록을 쌓은 다음 블록과 블록 사이를 가느다란 전깃줄로 연결했습니다. 이걸 업계 용어로 범프 본딩이라고 합니다. 작은 납땜 알갱이로 칩을 잇는 방식이죠. 그런데 HBM4부터는 칩을 16층까지 쌓아야 합니다. 층수가 높아지면 전깃줄 방식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떨어지고 불량도 많아지거든요. 아파트를 20층까지 올렸는데 각 층을 밧줄 사다리로 연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흔들흔들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도입된 기술이 하이브리드 카퍼 본딩입니다. 이건 전깃줄 대신에 구리 면과 면을 직접 맞붙여버리는 기술입니다. 밧줄 사다리가 아니라 콘크리트 계단을 직접 부어 넣는 거죠. 훨씬 단단하고 훨씬 빠르고 열 관리도 쉽습니다. 바로 이 접착 기술, 이 붙이는 방식의 차이가 미국 마이크론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2026년 2월 반도체 전문 분석기관 세미애널리시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마이크론의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용 HBM4 점유율 전망 0%. 마이크론이 HBM4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들어가는 HBM4 전량은 한국산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70%, 삼성전자 30%, 미국의 마이크론은 0%. 마이크론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HBM4 시대를 대비해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의 HBM4가 기존 대비 20% 이상 전력 효율이 좋다고 자랑까지 했죠. 기술 자체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HBM4를 만드는 건 칩을 잘 설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잘 붙여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은 나노미터, 즉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 수준에서 구리면을 정밀하게 맞춰 붙이는 기술입니다.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2장을 풀로 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리판 2장을 공기방울 하나 없이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그것도 머리카락보다 얇은 유리판 16장을 한꺼번에요. 이게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의 난이도입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탈락 원인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칩을 16층까지 쌓으면서 발열을 잡지 못한 것,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 공정의 수율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 그리고 엔비디아가 요구한 데이터 전송 속도 11GBps를 맞추지 못한 것.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3가지 원인을 가만히 보면 전부 붙이는 기술과 연결돼 있습니다. 칩을 촘촘히 쌓을수록 열이 나는데 본딩이 정밀할수록 열 전달이 효율적이어서 발열이 줄어듭니다. 본딩이 불안정하면 수율이 떨어지고요. 전송 속도도 접합 품질에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 기술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갈고 닦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공정에서 이 기술을 실전 적용한 경험이 있었고,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와의 협업을 통해 공정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만 합니다. 파운드리도 없고 첨단 패키징 역량도 한국 두 회사에 비하면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강점이 있습니다. 좁은 땅에 모든 게 모여 있다는 겁니다. 평택에서 이천까지 차로 1시간, 이천에서 청주까지 1시간 반. 반도체 설계, 생산, 패키징, 테스트가 전부 반경 100km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이크론의 본사는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있는데 첨단 패키징을 위해 일본이나 대만의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가 비행기 타고 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차 타고 1시간이면 됩니다. 이 물리적 거리의 차이가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에서 결정적인 격차로 작용합니다.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일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와 일주일 걸리는 나라, 이 속도 차이가 수율의 차이가 되고 수율의 차이가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됩니다. 2026년 2월 세미콘 코리아 개막과 동시에 업계를 뒤흔든 소식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용 HBM4 공급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오픈 AI의 5천억 달러짜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세계 최대 AI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D램 웨이퍼를 월 90만 장까지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체결했습니다. 이 물량은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40%에 달합니다. 미국이 꿈꾸는 AI 미래의 연료 40%를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세미콘 코리아 현장에서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이란 엔비디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 한국 메모리에 만족한다고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스텀 HBM은 동일 전력으로 성능 2.8배를 구현할 계획이고, ZHBM이라는 기술은 아예 GPU 위에 메모리를 직접 올려놓습니다. 옆집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같은 집에 살면서 바로 건네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용인에 6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AI와 결합된 협업 생태계 구축까지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47년까지 700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왔습니다. 미국이 AI의 두뇌를 만든다면 한국은 AI의 혈관을 장악한 겁니다.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혈관이 막히면 쓰러집니다. 역사에서 자원을 준 나라가 어떤 위치에 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조절하자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줄을 서야 했죠. 2026년 비슷한 일이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버 D램 가격을 60에서 70%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같은 가격을 내야 합니다. 볼륨 디스카운트 없습니다. 장기 계약 거절합니다. 분기별 계약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물건이 부족하니 파는 쪽이 갑인 거죠. 이 파급 효과는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DDR5 메모리 소매 가격이 한 달 만에 2-3배 뛰었습니다. AI 연료 수요가 폭발하면서 일반인이 쓰는 메모리까지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마이크론도 대규모 투자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냉정합니다.
마이크론의 새 팹이 의미 있는 HBM 물량을 생산하려면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 한국은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택의 P5 팹을 새로 짓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7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청사진이 가동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전략 자산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입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그랬고 지금은 AI 메모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의 수도꼭지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쌓아온 패키징 노하우, 세계 유일의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수직 계열화 체제, 반경 100km 안에 모든 공정이 밀집한 지리적 이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HBM4라는 새로운 규격이 등장한 바로 그 순간에 폭발한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나 GPU 칩이 승부를 결정한 것 같지만 진짜 승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립니다. 칩과 칩 사이의 접합면,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 30년간 묵묵히 쌓아온 제조 역량,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AI 시대의 자원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2월 2일 세미콘 코리아에서 세계가 확인한 것은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자원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의 이름은 HBM입니다.